안녕하세요. 건영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쭉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네. 두 그룹의 변화 양상까지 시간에 따른 변화 그리고 그룹 간의 변화를 한꺼번에 검증할 수 있는 임상 연구죠. 이걸 통해서 제가 준비한 임상 데이터는 여드름 데이터 모양이에요. 여드름 데이터 모양인데 파일 보시면 10 언더바 rm repeated measure겠죠. anova.csv라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닥터 배의 술술 보건의학 통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제일 뒤편에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 CSV 파일입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겠죠? acne라고 변수를 만들고요. 거기다가 read.csv를 해가지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킹 디렉토리가 세션에서 파일 패널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안 되어 있으면 그걸 먼저 실행을 하셔야 저처럼 따로 주소를 추가하지 않고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anova.csv 그리고 헤더가 지금 파일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true라고 쓰고 컨트롤 리턴. 네, 그러면 acne라는 데이터가 잘 들어가는지 볼게요. 그룹 ID 직후 그리고 1개월, 3개월, 6개월 이후에 데이터인 모양입니다. 딱 보니까 여드름 데이터고 7명이네요. 7명의 환자겠죠. 환자를 대상으로 또는 뭐 임상시험 전에 동물 실험일 수도 있겠고요. 마우스를 대상으로 그룹 1과 2를 나눠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같이 본 모양입니다. 그런 데이터네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오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의 첫 단계는 이 변수, acne에 담겨있는 이 변수를 와일드 타입의 변수지 않습니까? 이거를 롱 타입으로 먼저 바꾸는 과정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ACL이라고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acne의 AC 그리고 롱 타입이라는 약자로 L을 썼고요. 여기에서는 다시 reshape 함수를 활용하려고 하고요. 각각의 경우에 가장 유용한 함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함수들을 활용해서 와일드 타입으로 롱 타입으로 바꾸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의 모양에 맞춰서 각각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함수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reshape 함수 안에다가 이름을 넣는데요. 먼저 데이터 셋을 제일 앞에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 방향을 롱 타입으로 바꿀 거라는 것을 명시해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롱 타입으로 끌어내릴 컬럼이 3열부터 6열까지라고 써주면 됩니다. Y가 빠졌네요. 이렇게 해주고 separation은 공백으로 만들어주면 컨트롤 리턴 ACL이라는 변수의 롱 타입으로 ID가 쭉 만들어지면서 잘 정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가장 먼저 뭘 해봐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네,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인지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그릴 겁니다. interaction plot 이걸 그래서 이용할 건데요. 보시면 안에 팩터로 넣어야 될 게 x 팩터, trace 팩터, response 라고 해가지고 안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팩터 값들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테이블 ACL에 쓰이는 이 테이블들을 ID, 타임, 그룹 이것들을 전부 다 팩터 값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과정을 먼저 한 다음에 interaction plot 이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먼저 ACL에 있는 그룹
그룹 변수를 팩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담아주고 팩터 ACL 골뱅이 그룹, 예,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컨트롤 리턴. 네, 바뀌었을 겁니다. 하나씩 안에 있는 것들을 ACL 골뱅이 ID도 바꿔주고요. 다시 팩터 ACL 골뱅이 ID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먼저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스트럭처의 약자겠죠. ACL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리턴 확인해 보시면 값들 중에 타임은 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룹하고 아이디 두 개를 바꿔놨습니까? 그룹하고 아이디는 이미 팩터로 2개의 레벨, 14개의 레벨로 구분되어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직 바꾸지 않은 타임은 아직 숫자로 인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마찬가지로 타임도 팩터로, 그러니까 직후 1개월, 3개월, 6개월의 그 타임이죠. 그 타임 또한 팩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ACL 타임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해주고요. month는 지금 이름은 그냥 개월이란 뜻의 month지만 사실은 그 month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건 연속 변수고 그렇기 때문에 건들지 않도록 합니다. 컨트롤 리턴 해본 다음에 다시 스트럭처 str acl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제 타임도 그룹 아이디와 함께 전부 다 팩터로 바뀌어서 인식되고 있는 걸, 구조가 이렇게 변화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이제 모양은 ACL을 클릭해 보면 똑같이 보이지만 이 테이블을 컴퓨터가 인식하고 있는 구조를 싹 바꿔놨기 때문에 다른 테이블로 인식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인터액션 닷플롯 함수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먼저 가장 처음에 첫 인자로는 이게 안내해 주는 게 좀 뜨면 좋은데, 네, 그렇죠? 네, 엑스펙터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 팩터 리스폰스가 들어갈 때는 엑스펙트라고 하면 X축에 무엇을 넣을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펙터 안에는 우리가 타임, 뭐 개월수를 쓰지 않겠습니까? 직후 내지는 직후 1개월, 3개월, 6개월 이게 들어갈 텐데요. 그러니까 ACL 달러 타임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타임이 0, 1, 3, 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임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으로 두 개의 그룹을 저희가 같이 지금 분석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룹 이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룹 이름은 ACL 그냥 그룹으로 저희가 해놨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결과값은 트레이스, 뭘 트레이스 할 거냐, 그거는 months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리턴을 쳐보시면 네, 그래프가 나왔죠?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네, 두 그룹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점선이 1번 그룹 1이고요. 실선으로 보이는 게 그룹 2입니다. 그리고 ACL 타임과 months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이 나왔네요. 시작은 같았지만 1그룹과 2그룹이 뭔가 모양새가 차이가 나는 걸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에선 차이가 없지만 시간이 변하면서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쁜 마음으로 p-value를 구하고 통계적 검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적 확인은 이와 같은 방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앵리 AC 데이터라는 뜻에서 ACD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AOV 함수를 활용해서 이제 값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값들 ACL의 여긴 뒤에다가 데이터를 명시해 줄 거기 때문에 그냥 months를 써주고요. months를 그룹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저희가 비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룹 곱하기 타임을 넣어주고 여기에
에러라는 옵션을 주어서 거기에다가 id 값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데이터는 우리가 ACL 이렇게 해서 컨트롤 리턴. 네, ACD의 AOV로 이게 지금 선형 변수군, 선형 모델로 만들어주던 값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서머리 몇 번 했었죠? 아노바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ACD 컨트롤 리턴 해보시면 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룹에 따른 변화도 p-value가 0.008로 무척 작게 나왔습니다. 즉 1그룹과 2그룹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타임에 대한 것도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이죠.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룹 타임의 값도 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룹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두 그룹이 진행 상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2A Repeated Measures ANOVA의 중간 과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증해야 될 부분은, 자,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검증해서 사후 검정의 결과를 논문에 이제 추가를 해야 될 테니까요. 집어넣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하는 거는 각각 그 데이터들을 이거 그냥 두 그룹을 비교하는 거죠. 두 그룹을 여기에서 1그룹과 2그룹을 비교하고 여기서도 1그룹과 2그룹을 비교해서 어느 부위에서 차이가 났는지를 통계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각각의 그룹을 시점별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점별로 데이터를 쪼개 놓는 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ACL 데이터를 여기 지금 활용하고 있는 ACL 데이터를 0, 1, 3, 6으로 쪼개서 4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L 0 이 안에다가는 ACL을 쪼개는데 조건을 ACL의 타임이 0인 경우를 담자라는 이야기죠. 0이 두 개면 안 되죠. 왜냐면 이 0은 숫자 0이 아니고 문자열 0입니다. 팩터로 저희가 바꿔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혼동하시면 에러가 날 거고요. 여기서 커맨드 리턴 ACL에다가 담았죠. 잘 담겨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ACL 0에 이렇게 타임 0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터들 14개가, 그러니까 그룹 1, 7개, 그룹 2, 7개가 총 14개가 담겨있는 이 데이터가 ACL 0에 담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ACL 1에는 ACL,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복사해서 딱 깔끔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1이고요. 자,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3과 6. 이건 3이고 여기는 6이고, 네, 그리고 여기 또 3, 그리고 여기는 6. 근데 여기가 띄었어요. 딱 맞아야 깔끔하죠. 이렇게 하고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1, 3, 6을 한꺼번에 할 때는 요만큼을 블록을 설정을 하고 컨트롤 리턴, 그럼 세 줄을 한꺼번에 실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0, 1, 3, 6이 다 만들어졌고요. 각각 14개씩의 관찰치가 담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두 개를 하기 위해서 t테스트를 저희가 많이 썼었죠. t테스트에서 결과는 month고요. 그리고 그룹 간의 차이를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데이터는 ACL 0이었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리턴 해보면, 네, p-value가 0.8076으로 0.05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0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바입니다. 차이가 없을 거라고 예상했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자, 이와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하고 1, 3, 6 이렇게 해서 각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컨트롤 1. 컨트롤 1은 0.01이니까 0.05보다는 작죠. 그렇다면 0.05보다 작은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두 그룹이 차이가 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틀린 겁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사후 검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후 검정에서는 하나의 가설을 4개로 조각을 내서 할 때는 본페로니의 가설을 따라서 저희가 4분의 1, 0.05 나누기 4에 해당하는 컨트롤 리턴 0.125보다 작을 때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시 짧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종 오류니까 이제 위 양성이 이게 0.05씩으로 다 하면 전체에 대한 위 양성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높아지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p-value를 얼마씩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까를 많은 통계학자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본페로니고요. 본페로니는 계산하기 쉽게 경우의 수가 4개면 4분의 1 정도로 나누면 된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방법입니다. 보수적이라는 건 이것보다 더 낮게 잡아도 사실 전체의 일종 오류를 0.0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본페로니는 그런 복잡한 과정보다 편의성 위주로 계획을 짠 거죠. 그래서 4분의 1씩에 해당하는 0.0125에 해당한다면 0.0125보다 작다면 우리는 그 차이를 두 그룹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자라고 얘기했고 그 부분이 편의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받아들여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두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0.01962는 0.0125보다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단계에서도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3열을 보면요. 0.0002795 네, 드디어 여기서부터는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6 보시면 0.009661로 여기에서 또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과 1에서는 차이가 없고 3과 6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찾을 수가 있었네요. 이게 지금까지 지금 n수가 굉장히 작고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적어 놓으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적어 놓을까요? 0.0125 이렇게 계산이 나왔죠. 이 값을 기준으로 p-value를 분석해야 된다. 사후 검정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관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종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